자, 네, 여러분들. 이 자성체와 이제 전기회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성체다. 자성체. 자기력을 띠는 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자성체. 그러면 이 자성체는 자기회로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전기회로가 이렇게 있을 텐데 뭐 여러분들이 전기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 그래. 전기가 흐르는 선. 전기회로가 있겠고. 근데 자기회로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기회로, 자속이 흐르는 회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철심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우선 기억해 두시냐면 이게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이죠. 이 손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 손가락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한다는 게 일단 기억해 둬야 돼요. 이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자속의 단위는 WB라고 쓰고 웨버라고 있는 것을 참고로 알아둬요.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제 자속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코일이 있거든요.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게 코일이거든요. 이런 코일이 있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코일. 그러면 만약에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전류에서 자속이 발생하죠. 이 흘러가는 위쪽으로 가는 전류에서 자속이 발생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요놈에 의한 자속, 요놈에 의한 자속, 요 선에 의한 자속이 요 통 안으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게 자속이거든요. 그러면 자,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서 전류가 흘러가면 요 선으로 자속이 발생한다? 요리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거든요. 이 자속입니다. 자속. 자속이 와같이 이게 흐르는 이 회로를 뭐라고 한다? 자기회로다. 자속이 흘러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기억해 두십시오. 이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은 또는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속과 전류는 비례한다고 해서 이 자속과 전류는 항상 비례 관계예요. 전류가 안 흐르면 자속도 안 나옵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나오겠죠. 비례 관계인데 그때 그 비례상 L을 쓰고 이 L을 자기 인덕턴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 인덕턴스 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인덕턴스 단위는 H라고 쓰고 헨리라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 번째 들을 때는 그거 말이야 H라고 쓰고 헨리라고 했는데 그걸 인덕턴스라고 그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흐르는데 자속이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이런 자기회로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고 이렇게 자기회로가 흐른다. 자, 이게 감아져 있으면 감아져 있는 감아져 있는 이 코일에 의해서 감아져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면 그 안으로 자속이 발생한다. 이거는 감아져 있는 거예요. 감아져 있는 표현을 쓰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자기회로다. 나중에 이제 이런 자기회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철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변압기 같은 경우 또 전동기 같은 경우는 철심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 자기력, 자, 여기서 기자력, 자기력을 일으켜 세우려면 뭐가 필요한다? 이 기자력은 F라고 표현해요. F라고 표현해, 기자력. 그러면 기자력이라는 건 뭐다? 여기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많이 감아야 돼요. 전류를 흘린 거. 전류에다가 가무수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에다가 지금 보시면 요 전류에 가무수 곱한 이 NY를 뭐라고 한다? F라고 있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기자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전류는 암페어고 N은 가무수거든요. 전류는 뭐라고 하냐면 암페어라고 해요. 전류는 암페어. N은 가무수는 턴 표현합니다. 이 가무수를 뭐라고 한다? 턴. 이게 턴이거든요. T. 그래서 암페어 턴. 암페어 턴은 뭐다? 이제 이게 기자력의 오묘 법칙인데 자기 저항에다가 자속이에요. 이 자속이 흘러가는 거거든. 자기속. 그래서 F는 NY인데 NY는 뭐다? 알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알면 R은 파이분의 기자력입니다. R은
파이분의 기자력, 그리고 이 기자력은 뭐다? 뮤 S분의 1. 그래서 이러한 자기력 정도를 우리는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뮤는 투자율이에요. 요 뮤는 투자율, 자속이 지나가는 정도, 뮤를 뭐라고 한다? 투자율. 물론 여러분들 갑자기 뮤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이 투자율은 진공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의 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7승 헬리퍼멘타만큼의 이런 진공 투자율이 있는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의 자 어쨌든 이러한 자기 저항, 자기력선에 이러한 저항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기력하고 자기력으로 그냥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력 F는 NY라고 하고 알파이라고 금방 썼죠? 자기저항에다가 자속의 곱이에요. 전기력은, 기전력은요. 기전력은 IR이죠. 그래서 비교해보고 그럼 파이는요. 파이는 R분의 F라고 쓰죠? 전류는요. R분의 2라고 씁니다. 요 2는 기전력이고 요 F는 뭐라고 한다? 기자력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장 R은요. 뮤 S분의 1입니다. 뮤 S분의 1. 전기장은요. R은 로 A분의 1이죠. 로 S분의 1 면적입니다. 이 로를 고유장이라고 하고 이 고유장의 역수를 뭐라고 한다? 도전율이라고 한다. K를 뭐라고 한다? 도전율.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다는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투자율, 자속이 투가 되는 비율, 잘 통하는 비율, 투자율 뮤라고 하고 헬리퍼멘트하고 자 이것은 도전율 K는 얘에 해당하는 거죠. 얘는 투자율, 얘는 K는 뭐다? 도전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는 웨버는 자속의 웨버, 여기는 S는 제곱미터죠. 그래서 면적당 자속을 뭐라고 한다? 자속 밀도 B라고 한다. 전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는 면적당 전류예요. 그래서 암페어 퍼 제곱미터를 뭐라고 한다? 전류 밀도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자기회로가 있으면 뭐가 있다? 전기회로. 전기회로는 예를 들어서 기전력입니다. 기전력이 있고 여기 이제 R이 있으면 R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죠. 이런 모양이죠. 이런 게 이제 전기회로가 되겠죠. I는 R분의 2죠. I는 R분의 2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ohm의 법칙. ohm의 법칙. 그래서 좀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나중에 이제 이놈은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의 대응 관계가 있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